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옥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감과 함께 대안을 중심에 두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도정 질문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선택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책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개발 사업이 민간의 배만 불려주고 정작 도민들에게 돌아온 목이 초라하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공감을 하셨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도 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일시적 관심을 넘어서 이 사안이 지역의 상식과 정의의 문제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련 제보나 자료 요청도 잇따랐고 주민들은 선월지구의 3대 의혹에 대해서 또다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저의 도정 질문과 우리 순천 지역 전체 도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에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서 신대지구 개발 이익이 800억 정도라고 하고 그중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도시 기능 역할을 위해 조성된 2.8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순천 신대지구입니다. 서동욱 의원 등 순천적 도의원 8명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신대지구에 대한 행정의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여 원에 이르는 분양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지역에 돌아온 것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 준공 전까지 최소 30%의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나 경자청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환수를 할 수 있다 이랬던 생각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이익을 먼저 좀 두고 생각한다면은 좀 더 저향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한 신대지구 개발 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도의원들의 요구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금 800억여 원 가운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민간 사업자 측이 순천시에 무상 양도한 1,000억여 원 상당의 의료용지와 외국인 학교 용지 등은 현재 검토 중인 개발 이익 환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양경자청 역시 순천시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만큼 오는 9월 말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개발이익 재투자 10%를 포함해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하고 개발이익 재투자가 있어요. 근데 개발이익 부담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법에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이제 판단해서 부과할 사항이고 이제 개발이익 재투자는 법에 나와 있는 저 저희들이 10%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순천 신대 배후단지에 대한 행정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순천 선월지구에도 새로운 기준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대 배후단지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두고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네, 얼핏 들으면 50% 환수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대지구에서 아파트 11,700세대를 완판한 민간 사업자가 얻은 분양 수익은 최소 1조 원 이상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주민들의 이런 인식 아래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순천시와 경자청에서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남 대장지구는 공공기여와 개발 부담금을 합쳐서 5,500억 원을 확보했고 부산 명지지구는 신대지구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은 3,80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에 비해 순천 신대지구는 개발이익 800억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일부만 환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규모와
환수를 바라보는 자세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환수율이 문제가 아니라 총 환수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 투자유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국장입니다. 서운수입니다. 네, 국장님. 여하튼 국장님이 원래는 그 자리에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국장님이 하여튼 성의껏 답변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그 택지 개발이나 아파트 개발하시는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뭡니까? 뭐 어떤 다시 그 개발 어떤 비용 과정에서 투자 초기에 어떤 투자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제 예. 일반적인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인허가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땅도 수용을 했고 인허가도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대행을 해주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 짓고 헤엄치기는 그런 어떤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신대지구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아마 유일할 것 같은데 이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사가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90만 평 가까운 넓은 부지를 아파트 한 브랜드가 동일한 회사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참 유일하고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아파트 1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완판이 된 좀 그런 신화를 만든 지구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 국장님 택지 개발을 시행만 했을 때 이윤하고 시행과 시공을 한 회사에서 했을 때 이윤은 몇 배 차이나 날 것 같습니까? 뭐 정확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최소한. 쉽게 말씀드려서 개발 이익 대비 분양 수익이 1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신대지구는. 그래서 보통 개발 이익금이라고 하면은 준공 당시의 땅값에서 수용 당시의 땅값하고 개발 비용을 뺀 그렇습니다. 땅값 차액분이 개발 이익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신대주거 같이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사가 같아서 이 땅값 차액보다는 개발 이익이 뭐 수십 배가 된다면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개발 이익에 분양 수익을 일부라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것은 제가 뭐 일괄해서 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일괄 뭐 일도양단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때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네. 예.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는 특수한 처방이 있어야지 일반적인 처방을 하면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적 기준을 뛰어넘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발이익 환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의 기술들이 있겠지만은 대장도만 지켜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순천시가 개발이익을 800억으로 특정을 했어요. 좀 전에 화면 보셨죠? 관양청이나 뭐 사전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관양청도 이 규모의 개발이익금에 동의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800억 규모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없고 다만 이제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시점이 개발이익 그 800억 시점이 언제점을 가지고 산출했냐 이거 논란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그 800억이라고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800억 정도의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시민들, 주민들의 정서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고 뭐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뭐 그건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800억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 번 더 보고를 받고 제가 했을 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에코밸리 재무제표를 좀 봐봤어요. 근데 에코밸리 재무제표에 따르면은 매출이 7,800억, 그다음에 수익이 1,300억이에요. 이게 수익률이 17%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무제표상의 수익이라는 것이 개발이익금이라고 또 등치해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당장의 재무제표상의 1,300억과 이야기하는 800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2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나중에 또 별도의 검증 절차들이 좀 있을 거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지난 7월달 상임위 회의록을 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해서 800억의 10%인 80억이 아니라 통 크게 협상해서 통 크게 받아내겠다 이런 또 발언을 하셨던데 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도정질의 이후에 저희들도 어차피 이게 연말까지는 개발 이익금을 산출하고 부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8월 달에만 해도 한 4차례 그 시행사와 순천시 경자청이 모여서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지만 따지면 순천시는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개발 분담금에 대한 부과를 할 의무는 없는 사업장 아닙니까 법적으로? 근데 50%까지 확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경자청에서는 재투자 협상에 어느 정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아까 이제 순천시에서 한 것은 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수치니까 뭐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계좌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은 기존에 지금 현재는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법상으로 10%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투자가 10% 돼 있는데 다만 이 신대지구는 그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비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비율을 할 건지 이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우리 타시도 사례라든가 지역을 봤을 때 10에서 한 25%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갖다 진척시키고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경자청에서. 신대지구는 어떻게 보면은 뭐 특수한 케이스지만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이 지금 이후에 10%지만 신대지구는 10%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한대예요. 그렇게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50%를 요구할 수도 있고 70%를 요구할 수도 있고 10%를 요구할 수도 있고 프리하게 연례에 있는 지구가 신대지구라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법에 명시된 10%만 확보하면 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겠지만은 협상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의회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가 왜 안 나오죠? 지난주에 있었던 순천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자료입니다. 이제 1호 안건이 이 신대 공영주차장 건립 건인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어이없기도 하고 참 분노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순천시와 경자청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시비 65억 원을 들여서 신대지구의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 여기가 25블럭인가 될 건데 미분양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데요. 이 부지는 이제 지역구인 우리 신대지구 지역구인 한숙경 도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 이 부지입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은 23년도 4월인데 중흥에서 지역 환원 차원에서 신대지구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이 기사예요. 이 앞에 보셔요. 시비를 53억 들여서 이게 매입을 한다는 건데 이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난 도정 질문할 때도 신대지구의 주민들의 어려운 주차난들 말씀하시면서 주차장 어떻게 보면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 자료를 보셔요. 순천시하고 경자청하고 에코베리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순천시가 부지 매입 절차, 매각 절차를 협의를 하고 경자청하고는 신대 배우단지 공공시설 용지 매입 의향을 협의를 하고 에코밸리하고는 토지 조성 원가 매입 협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발이익 재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런 어떻게 보면 재투자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만족도들도 높아질 거고 그런 정무적인 판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의원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자료를 보지만은 무슨 말인지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죠. 이제 이게 저희 도 아니고 이제 시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평가를 갖다가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천시 행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자청의 재투자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투자의 가장 효과가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미 2023년도에 중흥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한다고 2년 6개월을 운영을 하던 시설을 다시 팔아요? 순천시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부분은 의원님 제가 우리 의원님이 저희 경자청을 또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 케이스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예. 보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 자본의 탐욕 그리고 경자청과 순천시 행정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좀 다시 좀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투자 관련해서 지난 도정질문 이후에 관영 경제청이 내놓은 후속 조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문을 하나 보냈던데 개발이익금 산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라고 사업자한테 하고 순천시와 개발이익 기준 금액을 확정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 공문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재투자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경자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경자청인데 이것을 당신들끼리 알아서 협의해서 우리한테 통보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인상을 좀 갖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의욕이라든가 또 어떤 순천 시민의 어떤 그런 강한 의지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그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순천시와 시행사 쪽에 지금 보내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그리고 예. 별도로 또 협의는 진행 중이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추후 계획들, 향후 계획들 한번 보셔요. 이게 지금 재투자 협의가 안 되면은 상사 중지원에 중재를 하겠다, 민사 소송을 하겠다. 예. 어떻게 보면은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신대 쪽에서 막대한 그 수익을 남긴 사업자가 같은 동일한 자격으로 선을주구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자하고 재투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가하게 뭐 협의가 안 되면 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은 이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저 안 되면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협상을 해야지 뭔 성과가 나오지. 이게 안 되면 민사소송하겠다 이런 자세로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질문 취지나 어떤 의지는 정말 충분히 이해하면서 다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추진 과정에서 협의해서 얼마를 얻느냐 결과물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의 말씀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대는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을지구는 각종 개발 계획 변경하고 이제 인허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예. 그래서 선을지구를 지렛대로 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협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을지구를 지렛대로 해서? 그건 제가 경자청에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지렛대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건건히 그 자체로서는 저희들이 절차대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상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이미 준공을 앞둔 지구가 있고 새로운 지구가 있지만 새로운 지구에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당연히 지렛대로 좀 사용을 해서 협상에 유리한 국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아까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좋은 결과를 우리 순천 시민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얻어내야 한다는 부분은 저는 똑같이 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부분에서 이게 과도하게 저희들이 또 이 행정적인 절차,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절차들을 보면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금이 우리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내놓으면은
순천시가 동의하면 관양 경자청으로 가져오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양 경자청에서는 민간 사업자하고 순천시가 합의해서 안 자체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까?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칩니까? 아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절차는 그렇게 가지만 지금 계속해서 아까 8월 달에만 3자 협의를 4차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걸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자청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런 거지 일방적으로 순천시 어떤 그런 것만도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천시하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발이익금 산정과 관련된 것들도 네. 경자청에서 그대로 무분별하게 수용할 게 아니라 독자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예. 객관적이고 누구나 보더라도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발이익금 산정이 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구조는 이 사업 시행자하고 순천시 그리고 경자청이 금액과 방식을 정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개발이익 환수가 되더라도 결국에 그건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할 공공 재원지죠. 네. 그럼 주민들이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 가령에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문화 인프라가 필요하다든지,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비슷한 일일지 모르지만은 회사 같은 데서도 단체 협약이나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예. 합니까? 노조에서 요구안들을 내고 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조를 빼고 노동자들을 빼고 회사하고 제3자가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 이런 절차들 그리고 예. 재투자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체계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뭐 원님 워낙 이제 아까 지금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 보고받지 못하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되는 대로 순천 시민들이라든가 또 순천시와 협의해서 그런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이 없는 예. 개발이익 환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들을 예, 예.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신대지구 경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재투자 관련해서는 여하튼 금액이나 비율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재투자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소진하는 것보다는 뭐 신대지구 특별회계나 긴거 같은 형태로 그게 이제 뭐 교통이나 문화나 청년의 문제들 그래서 그 지구에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후의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월지구 이야기 나왔으니까 선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좀 총상향 되어 가지고 증축을 6천 세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건설사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으로 할애를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은 기부 체납을 받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지금 아까 의원님이 그 선월지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그 시행사 측과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남 도내에서는 최초의 사례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사님 오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개발이익의 실체, 두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자세,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의 중요성,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손홍욱 의원님께서 신대지구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청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법령에 위반이 됐거나 심하게 부당하다 이럴 때는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발 이익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아까 뭐 800억이다 뭐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확실한 자문을 받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굉장히 연구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뭐 800억 나왔고 주민들은 1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주민들 1조에는 제 생각에 아파트 개발 건축 개발 이익도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택지의 개발 이익이냐 아파트 건축 비용까지 포함하는 개발 이익이냐 그 포함하느냐 그것도 사실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감독기관 입장에서 한번 다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 이익에 대해서 나온 걸 보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실 많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이익에 관련된 그 업계하고 또 시민사회나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 그룹을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검증을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함부로 하면은 또 아까 지렛대를 활용한다. 법적인 지렛대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의 지렛대를 활용한다. 저는 그 표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법적으로 대응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보다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처리하겠다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자세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자세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방금 또 마지막에는 주민의 의견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은 저희들이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민의 의견을 듣되 주민의 의견은 결국 공익적인 가치를 최대한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듣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법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최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의혹만 갖고 했을 때는 나중에 다른 판단이 나와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의혹과 함께 정확한 법적인 판단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잘 받아서 이 문제를 최대한 우리 손호국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공익적 기준이 공익적인 그런 판단이 많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떤 주민들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네, 주민들 이익과 공익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신대지구를 보면은 선월지구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에서부터 제대로 된 환수 시스템을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야기 나와주셨으니까 여순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여순이 11구 77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동안에 관심 가져주셔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젠가 그젠가 그 국정과제 123개 국정과제에 여순 사건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국정과제로 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는 길이 좀 열렸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여순 사건 실무위원장이시고 중앙위원이신데 중앙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여순 사건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 좀 협의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네, 우선 먼저 소동욱 의원님께서 도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과정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하고 협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회의할 때 국무총리가 회의 주제를 통해서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국무총리가 현장 방문 우리 전라남도에 왔을 때 제가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 개진을 하고 총리가 직접 좀 나서서 좀 진척이 좀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제가 뭐 최소한 두 차례는 건의를 했고요. 직접 또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처리가 늦습니다. 우리 지방 실무위원회 처리는 어느 정도 할 만큼 돼 있는데 중앙회 위원회의 처리가 너무 늦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전문 조사원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확보를 제대로 해주시고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 달라는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에 실무위원회 우리 지원단장은 5번이 바뀌었고 중앙은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책임성 그리고 지속성이 없었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방금 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실무위원회는 87.2%인데 중앙위원회는 54.1% 이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이 기각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유가 원칙에 맞춰서 이걸 다 이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뭐 사실 조사원이나 이게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자료도 뭐 충족하지 못하고 이래서 기각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히 뭐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하루가 다르게 작고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최대한 하여튼 억울한 분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각률은 2.6%고요. 네. 기각률이 높은 게 이제 후유 장애, 여순 사건 기간 이후에 후유 장애로 사망한 경우를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으로 특별 조항에 의해서 이 부분을 법령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각되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까 또 법률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좀 재심을 해야 되는데 재심을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이걸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각 사유와 기각된 사람들을 실무위원회로 좀 통보를 받아서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기각이 됐는지 좀 진단도 해보고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좀 실무위원회에서 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실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8건이 기각 건수 92건 중에서 68건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또 접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진화위에 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서 거기서 희생자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68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기각 건수는 많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휴유로 사망한 경우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받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 잘 안내를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한 분도 포기하지 않고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기 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진상 보고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진상 보고 뭐 기획단들이 워낙 그 극우 보수 세력들로 좀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여순을 뭐 반란이나 뭐 공산당의 뭐 혁명 뭐 이런 식으로 좀 규정을 지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유족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막았다. 이것은 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상보고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진상보고서가 지금 채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은 제주도 4.3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셔서 정부를 대신해서 공식 사과를 했듯이 내년에 유령제가 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천에 오시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지사님께서 이런 바람들이 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실무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중앙위원회를 가능한 신속히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위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진상조사위로 새로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추천한 분들이 여러 사람이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수 순천 사건 진상 규명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수 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에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또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이제 25년도 추념식은 정부 추념식은 구례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대통령님 참석해 주세요 하고 건의 참석 요청서를 정부에 보냈습니다마는 올해 아니면은 내년에는 꼭 대통령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소동욱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 일단 보건복지국장님. 네, 보건복지국장 정광석입니다. 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예, 좀 예. 그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으로 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 목포 한국병원, 목포시 의료원, 그다음에 동북권에서는 순천 의료원, 성갈로 병원 총 24명. 그렇습니다. 계획은 좀 채용할 계획인데 실제로는 지금 목포 한국병원만 14명, 예. 그리고 성갈로 병원 2명에서 목포시 의료원하고 순천 의료원은 한 분도 채용이 안 됐고, 네, 예, 그다음에 채용된 16명도 그 자체에서 전환한 것이 15명이고 신규는 1명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예, 예. 그래서 애초에 제도 취지로 봤을 때는 의료 공백들을 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제안이 되고 우리가 좀 공모에 응모해서 이제 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과 다르게 좀 운영되고 있는데 이유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4개 병원에 대해서 4명씩 해서 24명이 저희 도의 할당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전문의들의 5년 이내로 제한돼 있거든요, 자격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기에 정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 제도권에 들어오셔서 연장하면 5년 동안 할 수 있고 네, 또 국장님 시간이 외부에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있고. 예, 예. 예. 다른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강원이나 경남이나 제주, 전남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우리 전남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강원도나 경남,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0에서 200만 원씩 지역 정착금, 가족 환영금, 자녀 양육 지원금, 그다음에 연구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연구 보조비까지 해서 예. 이 토탈로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이런 예, 것들만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좀
오개하고 남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핵심인데 예, 예. 우리 전남이 너무 안이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한 예. 가지는 네. 결국에는 이게 젊은 의사들이 오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세트가 돼야 되냐면은 경제적인 보상, 경력적인 보상, 그리고 근무 환경, 정주 여건, 그리고 제도 자체도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의사로서 일하는 자부심, 지역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경력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지역의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학병원과 공동 연구나 뭐 이런 것들 순환근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미싱이 안 되면은 예, 예. 젊은 의사들한테 유인 효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앞으로 이게 충원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종합 패키지 우리 전남이 부족한 것들 다른 시도가 잘하는 것들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충원 다 됐죠. 거기도 됐으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예, 통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남, 강원, 제주는 거의 다 찼어요. 예. 근데 우리 전남만 지금 좀 더디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전남은 현실이고 전남의 의료 역량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들은 앞으로 뭐 이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유연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경전선도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시간이 30초 남았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경전선이나 뭐 질문할 부분들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